안녕하세요. 500만 개미입니다. 여러분들께 오세 임플란트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한 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 타이밍을 계속 놓치고 있어요. 영상을 찍으려고 할 때마다 주가가 급등을 해서 후순위로 미루다가 그래도 오세 임플란트가 너무 저평가여서 적정 가치로 주가가 상승하면은 훨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이 종목을 알려드리지 않는 것보단 올랐어도 조정할 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고 공부를 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만한 기업으로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그래도 오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임플란트 회사처럼 흔히 고령화, 노령화 관련된 수혜주들은 장기적인 섹터로 많이 접근을 합니다. 근데 장기 투자하기에는 고령화, 노령화 관련된 기업들이 좋은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안으로 바이오 기업들을 건드는 거죠. 당장 큰 수익을 보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고령화, 노령화 관련된 테마가 임플란트 테마예요. 근데 이 임플란트 회사가 기본적으로 코로나19 퍼지면서 치과에서 입을 열어서 치료를 받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엄청나게 줄어들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주가는 코로나 때 엄청나게 떨어지게 됐죠. 물론 지수도 한몫을 했지만 근데 그 이전에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한 이런 경우가 있는데 17년도에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주가가 과거에 이렇게 상승세를 보였던 이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크게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5만원이면은 일봉으로 봤을 땐 비싸도 월봉으로 봤을 때는 과거에 횡보선 하단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 해서 비싸다라고 판단을 하려면은 실적이 개판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세 임플란트 실적을 보면은 매년 매출액이 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적도 아주 훌륭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성장하는 영업이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 임플란트 실적을 보면은 이번 올해에도 코로나19가 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좋은 호실적을 3분기에 발표를 했고 3분기 실적과 더불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과거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일단 오세 임플란트 차트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평균적으로 매년 성장률이 14.9%로 고성장세 섹터로 들어갔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오세 임플란트의 기업 평가 가치가 30배를 기록을 했죠. 근데 지금은 몇 배냐면 올해 지배주주 순이익이 673억이 예상되는데 시가총액이 6,592억이면은 PER이 10배 정도죠. 그러니까 30배였던 기업이 10배의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이유가 2017년부터 퍼지게 된 임플란트계의 회계 이슈인데 임플란트는 소규모 치과에 제품을 납품을 하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과 다르게 대규모 수주 공시를 안 합니다. 안 하고 그 치과들별로 따로 영수 처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제품을 업체한테 판매 계약을 해서 출고를 하잖아요. 근데 그 업체가 이 제품이 이제 필요 없어졌다. 그렇게 해서 반품을 하면은 임플란트 업체는 반품을 받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반품을 받아주는데 임플란트 업계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이 과정에서 반품을 했을 때 충당금 설정을 해서 비용 처리를 하고 그걸 손실로 잡아야 되는데 과소계상이라는 걸 합니다. 이 과소계상이 뭐냐면 설정된 충당금만치 손실 처리하는 게 아니라 반품을 받았을 때 그 충당금을 축소 반영해서 손실을 작게 난 걸로 표기를 해서 영업이익을 속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임플란트 기업들 재무제표 보면은 17년도부터 19년 사이에 이 이익이 대거 축소되게 됩니다. 보시면은 16년도에는 오세 임플란트가 당기순이익이 203억이었는데 갑자기 17년도에는 57억으로 표기가 되고 18년도엔 63억, 19년도에는 회계 처리가 끝났을 때 당기순이익이 손실로 마이너스 220억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회계 처리가 끝났어요. 끝나서 20년도부터는 당기순이익이 567억, 그냥 정상적으로 잡히는 거죠. 기업의 이익률이 10% 정도 잡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6천억의 매출을 남기면 600억 정도의 이익을 내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익이 표기가 되니까 과거에 16년도 이전에 기업의 평가를 받았던 30배에 근접하게 주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세 임플란트가 673억을 한 해에 벌면은 673억 곱하기 30배 하면은 2조죠. 2조인데 오세 임플란트의 시가총액이 6,600억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참 더 올라야 되죠. 그러니까 주가가 15만 원 가도 고평가라고 말하기가 그런 거죠. 평균적인 퍼가 30배니까요. 근데 이 오세 임플란트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중국 진출입니다. 중국은 치과가 정말 조금 있습니다. 근데 지난 10년간 중국 치과 시장이 7배 성장해서 25조의 시장을 형성을 합니다. 근데 이 전체 금액 중에 임플란트가 32%입니다. 교정은 25% 차지하고요. 앞으로 중국 치과 시장이 또 10년간 7배 이상 성장한다고 예견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 임플란트 시장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그거를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세 임플란트 대표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회사의 비전이 2024년도에는 매출이 1조 4천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하고 2034년 그러니까 14년 뒤에는 매출이 10조 달성될 거로 예측을 합니다. 물론 물가 상승도 한몫을 하고요. 그리고 세계 점유율 1위를 달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세 임플란트는 임플란트계의 세계 점유율 탑5 안에 드는 기업으로 경쟁력은 충분히 있고 기술력은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스냅샷 보면은 97년에 설립된 임플란트 회사인데 치과 관련 기자재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예정은 신사업이죠. 이에 따라서 각종 치과용 장비, 디지털 덴티스트리 관련 제품을 개발하고 이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마곡에 엄청나게 큰 규모의 중앙연구소를 개관을 합니다. 연구소는 이렇게 생겼고요. 임플란트만 만드는 회사에서 치과용 장비, 디지털 덴티스트리를 만드는 회사로 발전해 나간다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국은 치과 의사와 장비가 매우 부족한 곳입니다. 그래서 적은 고급 인력, 치과 의사들로 최고의 장비들을 갖춘 병원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치과들 보면은 굉장히 럭셔리하고 삐까뻔쩍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장비에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물론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치과 의사를 대규모로 채용을 하고 있고 키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금세 커질 수 있지만 치과의 고급화 트렌드는 바뀌지 않을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 장비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커질 거를 오세 임플란트가 캐치를 해서 각종 치과용 장비와 덴티스트리 제품을 중국에 보급을 하고 그 보급을 받은 치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치과들한테 소재로 들어가는 임플란트 같은 제품이나 이런 키트들을 연계해서 판매할 전략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세 임플란트 공식 내역 보면은 10월 27일 날 저한사채 발행 결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확인해보면 500억을 발행을 하죠. 이율이 0%입니다. 0%짜리 사채를 빌린다는 거는 나쁘지 않은 거예요. 호재에 가깝죠. 근데 저한사채는 호재이면서 악재이기도 합니다. 어떤 거냐면 일단은 전환 가액 보면은 38,736원입니다. 현재 주가 5만원이 넘죠? 그러니까 평단 38,736원에 500억치 바꿀 수 있는 전환 주식이 있는 겁니다. 전환 청구 기간은 2년 후인 22년 10월 29일부터 3년간 전환 청구가 가능하고 이 기간에 나 전환하겠다라고 전환 청구권자가 얘기를 하면은 평단 38,736원 기준으로 500억치 주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세 임플란트 시가총액을 볼 때 현재 시가총액에 129만 주치 시가총액이 추가된다고 생각을 해서 오세 임플란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사채에 대한 괴리를 꿰뚫어 보시기 바라면서 알려드리는 부분입니다. 저한사채가 좋은 게 주가가 하락을 하면은 전환가액 조정이라는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계약에서는
최초로 발행한 가격의 75%까지 조정을 할 수 있어서 만약에 오세 임플란트가 주가가 29,000 이하로 떨어지면은 이 최저 조정 가액까지 전환 청구권의 평단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전환 청구권은 누가 가져가냐면 여기 있는 주식회사들이 나눠서 발행 권면 총액만큼 전환 청구권을 가져가는데 보유 중인 기업들 전환 청구 주식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증권사에서 전환 청구권을 해주는 경우가 우량 기업들한테는 많아요. 근데 증거금 100%짜리라고 하죠. 그런 기업들은 이렇게 좋은 조건에 증권사가 전환사채를 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세 임플란트 같은 케이스는 되게 좋은 케이스로 사채를 발행한 거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주가가 상승한다면 저 전환 청구권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산정할 때 보수적으로 산정을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달성이 되면 분할로 익절을 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목표 주가는 어디까지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오세 임플란트는 회사 대표가, 회사 경영주가 얘기한 비전이 있습니다. 어떤 비전이냐면 우선은 2024년까지 매출 1조 4천억 원을 달성을 해서 글로벌 시장 임플란트 점유율을 1위 달성하는 겁니다. 일단 컨센서스상 2022년도 실적이 8천억으로 예견이 된다면은 이 추세를 이어가서 매출액 성장이 이루어지면은 충분히 가능한 가시권의 목표 매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비전 2034년까지 매출 10조를 달성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익률 평균 10%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24년도에는 이익이 1,400억, 34년도에는 1조의 이익을 남긴다고 보는 겁니다. 일단은 가정을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러면 목표 PER이 30배이지 않습니까? 왜냐면 코로나 이전에 그리고 회계 이슈가 발생하기 전에는 평균 30배 평가를 받았고 앞으로 미래에 고성장할 테마이기도 하면서 고령화 노령화 사회의 수혜주이고 그리고 만약에 정권이 보수 정권이 대권을 잡는다면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서 보수층들을 위해서 치과나 병원 관련된 보험 수가 인정이 높아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세 임플란트가 과거에 박근혜 테마주였기도 하죠. 그래서 만약에 대선주로 분류가 된다면은 더 빠른 기업의 성장과 주가 신장이 가능해질 텐데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고령화, 노령화 테마는 중장기, 최소 중기 이상의 관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2024년에 매출 1조 4천억을 달성한다는 가정하에서 목표를 잡아봅시다. 그러면 목표 평가가 30배이기 때문에 1,400억 곱하기 30배 하면 되겠죠. 그러면 목표 시가총액은 4조 2천억이 되죠. 오세 임플란트 주식수가 1,428만 5천 주에다가 아까 129만 주 더 있었죠. 전환사채, 전환청구권 주식. 그러면 자 1,557만 5천 주 주식이 있습니다. 이 주식이 4조 2천억에 나누게 되면은 주당 26만 9,662원일 때 시가총액이 4조 2천억을 달성하게 됩니다. 물론 전환 청구권, 전환 가액 조정이 되면은 변동이 돼야 됩니다. 그런 거는 나중에 어려우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100원 단위를 올림을 해서 27만원으로 설정을 하면은 되겠죠. 기업의 보고서는 따로 켜서 보지는 않고 오세 임플란트 조사하면서 봤던 자료들 편집으로 이렇게 그 영상 중간중간에 띄워드릴 테니까 그 내용들 참고하셔서 기업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세 임플란트는 주요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처럼 주가가 많이 올라도 이슈가 잘 안 됩니다. 오세 임플란트 주가가 올랐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잘 모를 때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영상 준비는 며칠 해서 사실 더 좋은 가격의 종목을 리뷰하고 소개시켜 드릴 수 있었는데 이번에 타이밍이 좀 안 맞았지만 그래도 장기적인 테마이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보실 분들은 한번 공부를 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이상 500만 개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